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 맡은 차영석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 최강기 사회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꽤 잘하는 것 같네요. 인사만 했을 뿐인데요. 네. 소개 하나 얘기하세요. 저와 함께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 예,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좋아요도. 예.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하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네, 알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알람 꼭 누르시고요. 그냥 바로 얘기하죠. 오늘 지금 저희 녹음하는 날짜는 9월 17일 화요일인데요. 9월 19일 날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독일 국채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매일같이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예. 요즘 신문 보면 DLF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눈에 띄실 거예요. 이게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어려워. 그냥 DLF라고 합시다. 그냥 DLF. 이 만기가, 그러니까 이 동영상에 올라가는 오늘 9월 19일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DLF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꽤 이제 생긴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이 DLF 기사 봐도 좀 약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종태 기자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약간 풀어서 설명 드리려고 네네. 왔는데요. DLF. 예, 일단, 9월 19일부터 이제 난리가 난다. 예. 오늘이죠. 예, 방송에 오늘, 9월 올라가는 19일. 오늘. 예. 네네네. 9월 19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 DLF를 팔았습니다. 예. DLF를 팔았고, 말하자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투자자들이 우리은행의 DLF에 투자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은행의 DLF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결국 이제 DLF인 그런 이제 금융상품을 팔았는데 그거는 만기가 1년에서 1년 6개월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보면은 올해 9월부터 네. 9월 19일부터 예, 만기가 이제 각각 6월 예. 6개월과 1년 그런 거니까 이제 이게 닥치는 거죠. 이제 만기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많은 투자자들이 네. 좀 고통을 받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두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들에게 판 DLF 규모가 네. 한 8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8천억 원이요? 예. 큰 액수인데. 보통 이제 금융상품에서 만기 이런 적금 이런 거 하면 만기 되면. 만기만 기다리지 않나요, 네, 보통? 만기가 돌아오면은 이제 약정된 이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한꺼번에 그래요. 원금만 같이 예. 들어오는 그래서 맞아요. 만기를 막 기다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DLF의 만기가 9월 19일부터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만기가 되면 원금도 지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대규모 손실을 지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좀 약간 설명을 좀 더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금융상품 만기, 네. 근데 정기예금이라든가 네. 적금. 네. 또 이제 보험 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만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 특히 이 정기적금 같은 저축 상품은 문자 그대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 들듯이 보장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금융기관 그러면은 바로 은행이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금융상품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축, 적금이 제일 먼저. 보험 여기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예금, 적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상품들은 이 수많은 금융상품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DLF로 문제가 나고 나서 거기 투자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분들도 좀 그런 착각들을 조금씩 하신 것이 아닌가. 그만큼 그러니까 만기가 지나고 나면 일정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안정적인 손실이 있을 상품이라고. 거라고는 네. 상상 못하고. 말하자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이 되고 네네네.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수익까지 나오는 적어도 지금 이자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예. 참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또 그렇다면은 은행 측이 한마디로 설명을 정말 개판으로 한 것이 충실하게 아닌가. 안 했을 수 있죠. 예,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DLF라는 상품의 만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상품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날인데 예. 그날 결정됩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만기일에 결정된다는 그렇죠. 거죠. 정기적금은 그전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율이 네, 얼마인지 보고 내가 그 적금을 들지 말지 결정하니까요. 예. 근데 이 DLF는 그날 결정돼요. 만기날. 와. 예, 그날 엄청난 결정이 도박인데? 되고. 근데 뭐 그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 수익률이 연간 4%. 예. 1년에 4% 수익률. 그러니까 1억 원을 넣어 놓으면은 한 400만 원 나오는 400만 거죠. 원. 네네. 사실 높은 이자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400만 원 네. 나오는 거고 예. 수익률이 낮으면은 마이너스 100%가 될 수 있는. 1억 넣어놓고 그럼 1억 그 다 1억을 다 까먹었다는 잃어버린다는 네, 얘기인 거죠? 예, 그런 날입니다. 예. 그런 날인데 현재로서 볼 때는 이제 원금의 손실이 그것도 예. 엄청난 규모로 예.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그쵸. 막 만약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 이자 4% 이자를 받으려고 1억을 넣었는데 그렇죠. 그 1억 다 날아간다 생각하면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율이 낮을 수는 있다고 해도 적어도 원금을 손실할 거란 생각까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근데 그렇죠. 원금까지도 이렇게 다 깎아먹는다고 하면 엄청 충격이겠죠. 근데 이게 그 금융상품 내지 금융공학의 세계에서는 예.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DLF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고요. 예. 또 혹은 뭐 구조화된 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참 이게 DLF 파생 금융상품 구조화된 증권 이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어렵긴 한데 이거를 이종태 기자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어떻게 구조화됐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은행 DLF의 경우는 아니지만 예. 어떤 파생 금융 상품들은 엄청나게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큰 손실, 뭐 원금을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예. 예. 좀 심한 경우에는 예. 원금 다 날리고 예. 또 심지어는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물론 이 DLF는 아니에요. 저는 예. 돈도 없지만 제 성격하고는 안 맞네요. 이게. 와, 근데- 진짜 이거 엄청 공격적인 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예. 말하자면은 아무래도 금융 상품이라는 거는 이 네네. 상품을 매개로 네.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계와 예. 계약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요.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조화된 증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 파생 상품이란 것은 원래는 이 금융 상품의 리스크를 예. 해지, 예. 그 위험을 막거나 음. 완화하기 위해서 네. 개발된 일종의 기술이거든요. 아, 네, 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어떤 수출 기업이 3개월 뒤에 100만 달러를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입니다. 예. 가정을 해보고. 예. 예. 이 환율이 3개월 뒤까지 유지가 된다면은 100만 달러를 받는다면은 예. 얼마를 바꿀 수가 있죠? 10억 원. 예, 그렇죠. 예. 사수 잘하시네요. 써 있잖아요, 여기 다. 우리 이거 모른 척하고 그런데 문제가 근데 네. 3개월 뒤에 환율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니까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은 이거는 뭐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불가능하진 않네요.
그렇지만 아무튼 뭐 있을 수 없는 경우지만 예. 설명을 간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환율이 만약에 1달러당 500원으로 떨어져 버렸다. 네네. 라고 하면 예. 원화 가치가 많이 오른 거죠. 네네. 그렇죠. 예, 예. 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100만 달러를 받아봤자 5억이죠, 5억. 우리나라 돈으로 네. 5억밖에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은행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3개월 뒤에 우리가 100만 달러를 가져가면은 니들이 무조건 10억 원에 사라. 결국 수출 기업 측은 은행에 100만 달러를 주고 예. 은행은 수출 기업에 10억 원을 주는 겁니다. 3개월 뒤에. 예, 그렇죠. 네. 3개월 뒤에 예.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100만 달러로 10억 원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는 거죠, 옵션. 네. 콜 옵션을 가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100만 달러를 가져오면 무조건 10억 원으로, 10억 원을 줘야 되는. 100만 달러에 팔아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예. 네. 근데 3개월 뒤에 실제로 환율이 1달러당 500원으로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떨어지면. 버렸어요. 떨어지면은 은행은 이제 기업이 100만 달러 가져올 거 아닙니까? 가져오면은 근데 100만 달러 자체는 3개월 후의 시점에서는 외환시장에서 5억으로밖에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 5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 나머지 5억은 어떻게든 은행 측이 조달해서 아. 10억 원을 메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예. 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약속을, 예, 계약이니까요. 예. 말하자면 은행 측이 일종의 풋옵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 100만 달러를 10억 원에 사야 하는. 그런데 현재에서는 3개월 후 환율로는 이게 이제 5원밖에 안 되니까 네. 은행은 기업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고 100만 달러를 또 따로 어. 조달을 해서 예, 예. 5억 원을 더 마련해서 기업 측에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것도 일종의 파생 금융 상품인데요. 네. 이런 경우를 그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그 선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네네네. 선물이 아닌. 그런 게 네, 아니라 그죠? 예. 저 선물 먼저 네. 네. 선자에다가 물자. 그래, 네.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기업과 은행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래를 인위적으로 구조화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구조화해서 어떤 미래에 닥칠 그 위험, 리스크를 막거나 혹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은행이 왜 이런 계약을 왜 했겠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적어도 뭐 한 3개월 정도 뒤에 지금 환율이 그대로 가거나 그러면은 저기 본전이고 예. 만약에 올라가면 환율이 예. 더 올라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이득인 생기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던 건가요, 은행이? 예, 은행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계약을 맺지 그렇죠. 안 했겠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3개월 뒤에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 돼버렸잖아요. 예, 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에는 이득이죠. 50만 은행- 달러만 있어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일단 100만 달러는 가지고 돼 있잖아요. 네. 계약을 네. 했잖아요. 네. 예. 100만 달러를 가져오면은 이 100만 달러를 3개월 뒤에 회원시장에서 바꾸면은 20억 원이 20억 그렇죠. 예, 예. 네. 그 중에 그러니까 10억만 10억만 주고, 주고. 예. 은행에서는 10억을 갖게 되는 가지면 거죠.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그래서 은행도 말하자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계약을 한 것이고 예. 기업은 그 반대의 입장이었죠. 말하자면 기업과 은행이 서로 예측이 달랐어요. 예. 예, 환율의 그렇죠. 방향에 네. 대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선물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음. 겁니다. 네, 예, 예. 예. 각기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예. 또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네, 선물 계약이 이제 체결된 겁니다.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유의를 되셔야 되는 점은 이런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이거를 수리적으로 또 계산을 합니다. 예. 어렵죠. 예. 이게 쉬운 일이 그러니까 아니네요. 네. 수리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오를 가능성, 내릴 가능성을 예. 따지고 이걸로 볼 수 있는 각자의 수익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 기업과 은행 간의 이 이익 가능성과 손실 가능성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그 방정식을 기본으로 해서 예. 이 거래를 구조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일단 그럼 금융 세계의 세상에서는. DLF 이게 이제 파생금융 상품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게서 어떻게 된 거예요? DLF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선불 거래의 경우에 사실 이런 구조화, 네. 네. 영어로 말하면 스트럭처럴드 시큐리티라든가 네. 스트럭처럴드 노트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선물 같은 간단한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간단한 거래입니다. 그 이제 환율이 어쨌든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예, 예. 내가 그럼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이제 간단하니까. 예. 그래서 그 구조화라는 용어를 쓰기는 조금 민망하지만은 일단 이 DL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선물 거래보다는 네. 훨씬 더 좀 복잡한 거래예요. 네네네.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DLF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DLS라는 상품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DLS는 아까 DLF하고 F와 S만 다르죠. 네네. 네. 예. DLF는 Derivative Linked Security 약자인데요. 네.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Derivative 파생, 네. 링크드. 결합, Securities 정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말하자면 정권은 정권인데 이 Derivative 파생된 어떤 것과 결합이 되어 있는 정권이에요. 좀 알아듣기 힘드시죠? 네. 예.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라 그러면은 머리 딱 떠오르는 게 주식. 혹은 채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것은 제가 가진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예.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보죠. 거잖아요. 예컨대 지금 주가가 저한테 지금 주가가 1,000원인 주식이 한 주 있어요. 예. 그러면 근데 이 주식이 만기에 가격이 900원으로 여기 만기가 없죠. 여기는 만기가 없는 제가 거지. 이 주식을 팔 때 네. 주식을 팔 때 900원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가격이 저는 100원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800원으로 떨어져 있으면 200원 손해를 보죠. 예. 500원 떨어지면 500원 손해를 봅니다. 예. 근데 DLS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900원으로 떨어지면은 100원을 손해 보고 마는 건데 일반 주식은 그렇죠. 심지어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900원으로 떨어져도 네. 900원보다 높은 선에서는 예.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10원 그러니까 890원으로 떨어지면 투자금 전체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왜요? 어떻게 약간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계약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차영서 팀장님과 윤은선 선생님이 예. 어떤 주식의 사실 두 분이 그 주식을 갖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단지 그 주식의 주가를 가지고 일종의 내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이렇게 돈을 걸어놓고 오케이. 네. 그러면 내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내기를 하는데 근데 이 경우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 주식은 꽤 잘 나가고 있어서 예. 900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극히 적어요. 아까 이제 1,000원을 이제 주가가 예. 1,000원인 상태인데 예. 이게 900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좀 적은 상태야. 그죠? 그래, 극히 적어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주가가 9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네. 윤원선 선생님이 차 팀장님께 100원을 주는 거예요. 예. 100원을 주고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을 때, 그죠? 예, 훨씬 높은 그렇죠. 거죠. 훨씬 그 사이에. 상태에서 네네네. 예. 저한테 100원을 주기로 했고. 그런데 90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네. 차 팀장님이 윤 선생님한테 1,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제가 100원 100원을 정도의 받지만. 이익을 얻는 거지만 예, 예. 만약에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예. 9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제가 원선 씨한테 1,000원을 줘야 1,000원을. 되는 그렇죠. 10배 정산에 와. 리스크가 작으면 그만 수익금이 작고, 그러네요. 리스크가 크면 수익금이 큰 겁니다. 예. 예. 뭐 이거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예. 어쨌든 평상시에 따르면 제가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예. 이 그렇죠. 상품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그런 식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예, 예. 이 내용으로 정권을 만들어서 예. 두 분이 계약했다고 보면 돼요. 네네. 그 정권 샀다고 보면 돼요. 그게 네. DLS. 그런 예, 예. 방식의 아. 증권을 DLS라 부르고. 와, 정말 예. 별 예. 상품이 다 있군요. 야, 이거 참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예. 두 분은 예. 두 분이 거래한 것도 주식이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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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두 분은 그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예, 아까 주식을 갖고 예. 있건 갖고 있지 않건 상관없다고 하셨죠. 거래할 수 있어요. 예. 숫자에 대한 내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죠? 말하자면 그 주식과 관계 있는 주가, 네네. 어떻게 다시 바꿔 말하면은 그 주식에서 파생된 아, 주가를 오. 네, 가지고 거래를 한 거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두 분이 한 거래를. 예. 근데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러게요. 별로 안 돈도 좋아요. 없어요. 무섭네요. 네. 저 같은 쫄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차 팀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파생된 것, 그 주식에서 파생된 주가, 예. 그것의 수치가 말하자면 어떤 범위, 어이. 예컨대 900원에서 1,000원. 1,000원 사이. 예. 사실 움직일 때는 수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때 엄청나게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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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권을 이제 DLS라고 할 수 있습니다. DLS. 네. 예. 할 수 있는데 DLF는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정권들을 모아둔 펀드예요. 아. 우리가 네네. 일반적인 그 뮤추얼 펀드가 네. 그런 거잖아요. 네네. 저 정권사에서 예. 사실은 여러 이제 금융 상품들을 모아놓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뭔가 하면은 은행이 그런 어떤 조건의 이 정권들을 모아놓고 투자자들에게 판 겁니다. 사실 은행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 DLS든 뭐 DLF든 이거 거래하려면 그러면 앞으로 경기 전망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수치, 그게 뭐 주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환율일 수도 있고, 그죠? 환율일 예. 수도 있고 채권 수익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되게 공부를 많이 엄청 열심히 하고서 해야겠는데요. 이거 사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투자는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게 참 복잡한 게요. 예. 사실 이 구조화된 상품, 또 파생 금융 상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내용을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엄청나게 이른바 금융고가 네. 거의 수학, 센 수학이네, 센 수학. 그죠? 예. 네. 그렇죠. 을 공부한 사람들도 예. 사실 어떤 구체적인 상품이 나오면은 예. 그 상품을 더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도 힘들어요. 어휴. 그래도 힘들고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좀 복잡한 상품, 파생 금융 상품. 근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터뜨렸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 지금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모자랍니다만 그렇죠. 네. 그때는 CDO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사실 그런 상품들은 금융 전문가들이 봐도 예. 분석을 못해요. 그렇죠. 그때 막 그래서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네, 네. 이거는 그 상품을 설계한 사람, 예. 설계한 놈만 이해를 사실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왜 만드냐고요. 그는 이해를 하겠죠. 그 네. 사람은. 예, 그 사람 네. 정도는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뭐 공부를 해서 뭐 한다, 이게 예. 사실 힘듭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소개하는 예. 네. 정권사는 은행이 있지 예,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분들이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렇죠. 해야 그렇게 되는데. 설명해드려야죠. 사실 그랬는지 의문입니다. 예. 사실 제가 알기로 이번 이 거래에서 은행이 상품을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걸 국내 은행들이 설계한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럼요. 해외? 예. 예, 투자 해외 기관에서. 금융기관들이 예. 설계한 거를 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판매만 한 거예요? 다만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에 대한. 그렇구나. 네. 일단 고객들은 은행을 믿고 아마 펀드를 샀을 겁니다. 그렇겠죠. 사실은 네네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게다가 이 거래의 진정한 주체는 예. 사실 고객들은 은행 가서 샀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자기하고 은행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생각하지 아니에요.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근데 좀 전에 두 분이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래한 건 네. 아니고 이제 가상화폐로 거래를 네, 예, 네, 했는데 예, 예. 이 거래를 제가 은행이라고 쳐요. 네. 정말 중개한 겁니다. 아. 그리고 두 분은 저한테 좀 떼줘야 돼요. 예, 예. 거래를 한 그거를. 예. 위에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윤은선 씨의 경우에 그 주식이 일단 900원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 말하자면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윤은선 선생님이 그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량 보유했는데 예. 주가가 떨어지면은 예.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자기가 예. 지금 어떤 주가를 1,000원짜리 가지고 1,000원인 상태인데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자기 재산이 그걸 게다가 대량으로 갖고 있으면 예. 들지 엄청 않아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위험을 예. 해지하기 위해서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차영석이 나한테 1,000원을 줄 거야. 그거죠? 예. 예. 큰 이익을 보는 상품을 예. 산 거죠. 예. 우선 예. 남대로 말하자면 해지를 하신 겁니다. 예. 해지를 하신 거고, 근데 문제는 차영석 팀장님이 사실 문제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900원에서 1,000원 사이면은 100원 받기로 했는데 그걸 받지도 못하고 내 돈 1,000원을 그냥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줘버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조금씩 예. 돈을 받다가 900원 이하로 떨어져 사고가 나니까 돈을 무더기로 준다. 왕창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주로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을 하죠? 손해보험사. 보험사들이 보험사. 하는 예, 일입니다. 예, 예.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가 그렇죠. 날 확률은 예.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액의 보험료를 예. 계속 받는 배 거죠. 받다가. 받는데 사업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왕창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그런데 왜 그거를 수학도 잘 못하시고 그렇죠. 예. 뭐 금융공학도 뭐 조금 근처에도 가본 적이 크게 없어요. 많이 공부하신 적은 없죠. 예, 예. 보험사는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서 팀장님이 그 짓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가 예. 이번에 이 DLS 같은 경우에는 DLS, 제가 볼 DLF. 때는 예. DLF의 경우에는 한국의 고객들이 보험사 노릇을 한 겁니다. 이럴 수가. 외국의 그저 예. 투자자들을 예, 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예. 그러니까 보험사 노릇을 한 것이고 한국의 고객들은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그걸 이익을 본 사람들은 어디 외국에 주로 있는 누군가가 되겠네요. 예, 누군가가 네. 받겠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이게 떨어졌으면은 네, 예. 뭐 약간의 이익을 보실 이익을 수 봤을 수 있겠죠.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보험사 노릇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은행에서 판 거 DLF도 약간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구조, 비슷한 종류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은행이 판 DLF는 독일 국채 수익률과 아까 연관되어 우리는 있습니다. 이제 주가, 주식의 그 1,000원, 뭐 900원 이걸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여기서는 그 중요한 숫자가 독일 10년 만기, 그죠? 예, 10년 그렇습니다. 만기 국채 수익률의 숫자와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좀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독일 국채가 아니라 독일 국채의 수익률. 수익률. 예. 예. 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채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 예. 이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컨대 국가가 이 지금 90만 원을 빌려주면은 예. 예컨대 3년 뒤에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네. 라는 조건 하에서 네. 90만 원을 빌리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예, 그 정서가 바로 국채고요. 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나 근데 이제 문제는 글로벌 경기가 온통 불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온통 네. 불황인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쌓아둘 정권이 사실 굉장히 적어진 거죠. 네. 근데 뭐 엉뚱한 주식을 사거나 그래서
그게 뭐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예, 손에 예. 막지도 하니까. 맞아 떼이니까요. 예. 그런데 사실 국가의 경우에는 이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가장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불황기에는 이 국가가 발행한 국채의 늘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죠.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네. 이른바 안전자산. 예, 안전자산이라 예. 그러죠. 근데 이 국가들 중에서도 독일은 또 특별한 나라죠. 독일 축구도 잘해요. 예. 예. 축구도 잘하고요. 예.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아무튼 경제 대국인데다가 네. 게다가 전망도 상당히 밝고요. 네. 게다가 독일은 이 재정 건전성, 말하자면 국가 부채가 사실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국채 인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 투자자들이 이 독일 국채를 앞다퉈 매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예, 국채 네.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국채 자체는 100만 원밖에 못 돌려받잖아요. 그렇죠.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만 2천 원 주고도 살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 돈을 더 네. 얹어서라도. 네. 예, 100만 2천 원으로 제가 일단 사례를 네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100만 2천 원을 주고 사면은 일단 100만 2천 원을 주고 샀다가 만기가 오면은 100만 원. 그래봤자 10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 되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손해입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2천 원.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익률을 따지면은 이 100만 2천 원 분에 마이너스 2천 원이니까요. 뭐 대충 반올림 하면은 마이너스 0.2%가 나옵니다. 네. 예. 수익률이. 근데 뭐 사실 되게 기괴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예. 사실 뭐 올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예, 예. 뭐 독일 국채라든가 네. 특히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국채를 중심으로 이런 어떤 국채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 현상이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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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그게 제일 심한 나라였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난 3월, 올해 3월이죠. 현재 이제 이 DLS를 설계한 쪽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2% 이하로 더 떨어질. 근데 바꿔 말하면은 네. 독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져서 네네. 독일 국채 가격이 뭐 100만 2천 원에서 올라가는. 더 올라. 100만 3천 원, 네, 100만 네. 4천 원, 100만 5천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혹은 그렇게 믿으려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DLS를 사면은 사는 경우에 독일의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2% 이상이면 네. 연 4%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 네네. 그러니까 만기 1억 원이면은 400만 원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만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예.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예. 수익을 주겠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0.2%에서 0.1%씩 하락하면은 네. 0.1%씩마다 원금에서 20%씩 까는 거죠. 마이너스 만약에 0.3%면은 20% 까이는 거고. 예. 마이너스 0.4%면 40%. 까이는 겁니다. 네. 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이너스 0.7%면은 다 전에 전액 까는 다 사라지는 거죠, 돈이. 예, 다 까는 겁니다. 그런 식의 계약을 맺은 거죠. 예. 물론 이 한국 고객들의 이제 카운터 파티 네. 네. 상대편은 그 반대의 포지션에 섰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2% 이상이면 한국 고객 원금 중에 4% 정도를 자기들이 지급하고 네네네. 그 대신 내려가면은 그 원금 20% 내려가는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손해가 발생하면 다른 누군가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런 예,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예, 이런 계약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뭐 8월 말 9월 초 이때 말입니다. 실제로 독일 국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0.6%까지 내려갔어요. 예, 제가 어떡해. 그때 마이너스 0.67 뭐 이런 것도 예, 예. 그러니까 원금을 다 손 손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시의 입장에서는 예. 그랬죠. 그때 그날 만약에 만기가 돌아왔으면 그러면은 진짜 내 통장의 원금 돈은 어디로 그렇습니다. 사라지고 다 잃어버린 예. 거죠. 근데 이제 9월 16일 종가를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 0.474%였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까 17일, 그죠? 예, 얼마- 17일 한번 제가 예. 찾아볼까요? 오늘 지금 얼마인지? 지금 한번 보시죠. 그게 독일 10년짜리죠. 예, 독일 국채 10년물, 그죠? 예, 예. 수익률. 예. 현재 스코어 마이너스 0.488. 그래도 좀, 그러면은 어제부터 떨어졌네. 어제보다 더 떨어진 거죠. 떨어졌네. 예, 아. 어제보다 더 떨어진 거니까 예. 그렇죠. 사인이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지면 60% 손실이거든요. 오. 예. 아무튼 아무튼 현재 상태가 그대로 가면은 사인이 별로 안 좋네요. 예, 예, 예. 여기 투자한 분들이 60%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휴.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 수학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이 금융시장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금리인데요. 예. 지금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와 연결된 DLF를 팔았다가 이것도 역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내려갈수록 손해를 보고 네. 금리가 머물거나 올라가면은 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네. 아무튼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튼 고객들의 지금 이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요. 예. 뭐 이게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 두 군데서만 팔고, 제가 보도 이렇게 보면 일부 증권사들은 이거를 팔려고 검토를 했다가, 이거는 좀 팔기에 부적합한 상품이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아예 안 판데도 안 팔았다고 그때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이제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이걸 다 제대로 설명을 해줬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일단은 은행 측이 일단은 판단 미스가 있겠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앞으로 더 내릴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데 네. 머무르거나 좀 오를 것으로 판단했다면 판단 미스죠. 네. 실제로 이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DLF를 팔았지만은 오, 네. 네. 예, 여기서 판 DLF는 금리의 방향을 조금 반대로 설정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서는 한 연 4% 정도의 수익률이 아.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 금융상품의 판단 미스 자체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건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오히려 이제 과연 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설명해 줬는지. 상품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고 팔았는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요. 불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 예. 실제로 어떤 이제 이쪽 고객들의 정언을 들어보면은 예. 이분들 말씀에 따르면은 은행 측이 이렇게 말했다는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파는 사람들이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 아하, 예. 라고 말했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 DLF가 말입니다. 독일 국채에 대한 거라면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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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독일 국채는 독일이 망해야지 그렇죠. 그게 가격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예. 맞을 수도 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독일 국채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채가 예, 예. 아니라 국채 수익률이죠. 예, 말 독일 국채 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수익률. 예, 예. 변화하는 그 수익률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좀 이렇게 찍어서 예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주식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 하나도 없어도 그렇죠. 충분히 거래 그렇죠. 가능했죠. 파생된 진짜. 것에다가. 예. 근데 국제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만든 상품이거든요. 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직원도 예. 상품이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상품은 안전하다는 예. 말인 즉슨 결국에 예. 잘못 이해해서 그 입장에서는 잘못 이해한 걸 제대로 이해한 줄 알고 설명한 거죠. 직원도 몰랐을 예, 것이다. 예, 예. 예. 직원도 몰랐을 수도 있고 예. 과연 은행 측은 도무지 이 상품을 알고 네네.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 과연 이 상품이 뭔지 알았느냐 라는 좀 의문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추석 전에 한번 1차 검사를 했습니다. 은행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추석이 지났으니까 다시 2차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은행이 불완전하게 설명을 했다. 말하자면 설명을 엉터리로 했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법률상 일정 정도 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네. 책임이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사실 이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이 사실 고객의 자기 책임이라는 원칙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금융감독원의 어떤 이 검사와 이후에 이어질 제가 볼 때 앞으로 소송도 벌어질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이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극도로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독일 10년 그 채권 수익률을 봤는데 이게 2018년 1월 이럴 때는 수익률이 0.655 이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시점부터 그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시작했냐면 대략 2019년 1월 그쯤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마이너스 0.488.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공개가 이제 저희가 19일 날 공개가 되니까 지금 녹음하는 거는 17일이고 이틀 뒤, 그죠? 이틀 뒤에 어쨌든 갑자기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88인데 이게 그 위로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손해는 확실한 거네요. 그죠? 뭐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서 네. 반전되지 않으면은 예. 사실 손실 불가피하다고 예. 봐야 보는 것이 그러면 맞겠죠. 대충 20일쯤에 이제 신문에는, 그죠? 20일쯤 그러게요. 신문에는 이 기사가 많이 나오겠네요. 많이 나오겠네요. 이 기사가. 네, 아마 그럴 DLF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네. 예. 안타깝네요. 공개가 되는 19일, 다음날, 20일 날 신문에서 DLF 기사가 나오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 DLF 한번 이중태 선배가 찬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잘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근데 진짜 이런 거는 좀 알고 진짜로,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투자, 아예 그냥 손을 대지 않는 게. 예, 그리고 이게 되게, 이거 살려면 그때 막 억 단위로 팔고 막 그래가지고, 예. 어느 정도 자산이 사실 있는 분들이 네. 사실 이거 좀 예, 샀다고 봐야 되는 일종의 거예요. 사모펀드입니다. 그죠? 아, 예. 네. 아마 최소 단위가 아마 1억. 1억부터 시작이었다고 네, 네. 예, 기사에서 근데 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네네. 일단 잠시 어떻게 목돈 챙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집을 팔았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 잠시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 은행 측이. 네. 그러니까 잠시 좀 넣어놓은 분들도 넣어놨는데.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로서는 거의 노후자금, 그렇죠. 엄청난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그리고 이거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DLF 이거 투자한 분들이 대체로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고. 예, 맞아요. 그렇대요. 그리고 인원 수로는 제가 3,200명 좀 넘었던 걸로 제가, 다 합치면, 예, 다 합치면요. 예, 그 인원이. 모든 은행들이 판. 예, 다 예, 합치면. 예. 그래서 전체 액수가 아까 8,000억 그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인원은 아마 한 3,200명? 그게 아마 제 기억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이종태 기자가 마지막에 한 말. 파생상품 투자는 일단 좀 신중한 편이 좋겠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케이스에서 지금 은행이 제대로 설명해서 이걸 팔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어쨌든 이런 투자할 때는 개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게 좋겠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손배소송 같은 것까지 가는 경우를 할 때 예. 예. 문제가 속아서 했다 그래도 예. 그 자체가 온전히 인정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아, 개인의 책임이 예, 있다는 그래서 이유 때문에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그 이종태 기자가 DLF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건지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시사인싸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